안녕하세요, 허수아입니다. 자,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두 번째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를 저번에는 정수까지 확장을 해서 그때 지수 법칙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유리수까지 확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정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이냐?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립을 가정해보자.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의 2분의 1승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건데 얘를 제곱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거에다가 다시 제곱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3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뭔지 몰라요. 네모라고 하면 이 네모를 제곱했더니 3이 나오더라. 네모는 뭡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3의 제곱근이라 부르기로 했죠. 그죠? 3의 제곱근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정의상 얘는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할게요. 그래서 2분의 1은 그 중에서 양수인 요게 되겠죠. 요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거듭 제곱은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루트 3과 같다. 네. 거듭 2제곱근 3과 같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하면 자 양수일 때만 된다 했죠. 자, 밑이 양수이고 mn이 그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일 때 a n분의 1 제곱은 n 제곱근 a와 같습니다. n 제곱근 a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자, n분의 1 제곱에다가 m제곱을 한 것과 같죠? 그럼 역으로 m제곱에다가 n분의 1 제곱을 한 것과 같겠죠? 그죠? 자, 얘를 표현해주면은 n제곱근 a의 m제곱 요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저 반대로 거듭제곱근이 나오면은 얘를 유리수로 바꿔서 지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수구나. 지수가 유리수면은 거듭제곱근으로 뭔가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이 음수면 안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 3분의 1승을 한번 봅시다. 자, 3분의 1승은 사실 6분의 2승과 같죠? 그죠?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둘이 같은 게 당연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밑이 음수면은 이 둘이 같은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니까 무엇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곱에다가 6제곱근을 한 거죠. 그죠? 그럼 6제곱을 하면은 일단 제곱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네, 제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해주면은 64죠. 64에 6제곱근을 씌우면 얘는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2가 나와요.
그럼 뭐 바깥에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딱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이제 이유가 심층적으로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다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지수가 유리수면 지수가 유리수면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밑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지수가 수가 아니고 유리수면은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네, 그래야만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전제가 있어야만.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거듭제곱근을 또 이제 첨언을 하면, 거듭제곱근을 계산할 때 반드시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보통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네,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유리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유리수에 한해서 또 지수 법칙이 또 이제 정수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네, 이런 지수 법칙이 다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거 곱하기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거를 계산하라 라고 하면은, 거듭제곱끼리 이제 계산하는 거 제가 딱히 가르치진 않았죠. 그것도 방법이 있는데 뭐 딱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수를 그냥 바꿔서 지수를, 이 같은 경우는 2제곱근이니까 2분의 1 제곱이죠. 얘는 5제곱에다가 이제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이게 분모로 3분의 5제곱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둘이 이제 곱해진 거니까 더하면 되겠죠, 지수끼리. 자, 6분의 3 더하기 10 해서 a는 6분의 13제곱.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대부분 다 유리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정수와 마찬가지로, 자, 모든 지수 법칙이 다 성립을 하는데 단 밑이 0보다 크다는 거. 정수일 때는 밑이 0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네, 정수일 때는 안 그랬습니다. 보시면 그죠? 그래서 0이 아닌 실수기만 하면 됐거든요. 네, 네, 여기는 0보다 이제 커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실수까지도 확장을 해볼게요. 실수로 확장하기. 네, 실수로가 그러니까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아시죠? 네. 자, 실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의 체계에서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죠. 맞죠? 유리수와 무리수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리수로 확장하는 건 이미 지금 위에서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수까지 확장한다는 거는 무리수를까지 한번 지수를 확장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뭡니까? 자연수만 배웠는데 자연수가 아닌 정수까지, 그러니까 음수와 0까지, 이거까지 확장해서 정수로의 확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도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분수 같은 거. 그래서 분수까지 확장을 한 게 유리수로의 확장이고요. 자, 이제는 무리수까지 확장하는 게 이제 실수로의 확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로 바로 가봅시다. 자, 보통은 이제 가정을 했었죠.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요. 네, 좀 특이하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3의 루트 2제곱이 뭘까? 이거의 값이 뭘까요? 네, 다른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역수나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좀 아예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리수잖아요. 이게 무리수인데 우리가 유리수까지는 배웠으니까 유리수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무리수를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루트 2가 실제로는 어떤 값이냐면 1. 얼마야? 네, 1.41, 42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은 루트 2는 1에 가까운 숫자죠. 그죠? 1에 가까운 숫자고 근데 1보다는 1.4에 더 가깝겠죠. 근데 2보다는 1.41에 더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무리수는 사실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인데 얘를 좀 끊으면은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끝없이 이어가는 게 무리수고 끊어지면은 유리수인데 유리수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1, 1.4, 1.41, 1.414, 1.4142 이런 식으로 루트 2를 근접한 유리수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쭉. 자, 그리고 3의 루트 2 제곱을 이걸 루트 2로 바로 이제 제곱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무리수니까 그 대신에 이 가까운 수들을 차례로 대입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네. 이거 3의 루트 2 제곱 대신에 3의 1제곱을 보시면 3이 나오겠죠. 그죠?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1.4제곱을 한번 생각해보면 뭘까요? 뭔진 모릅니다. 근데 값이 존재하겠죠. 컴퓨터로 이제 쳐보면은 대충 뭐 4.65 얼마가 나와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리수니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를 했으니까, 확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1.41, 3의 1.41 제곱도 뭔가 값이 나오겠죠. 이번에 조금 커졌으니까 뭐 66 뭐 이럴까요? 네. 그리고 1.414, 414 하면은 4. 뭐 6, 7,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는 또 이제 대입하면은 4. 얼마 또 나오겠죠. 6, 7, 9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계속 끝없이 해 나가다 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네. 뭐 4. 뭐 어떤 특정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뭐 대충이 아니라 뭐 3의 루트 2가 되겠죠. 네, 3의 루트 2에 점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이 루트 2제곱일 때 정의를 어떻게 하냐?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루트 2를 유리수로 해석을 해서 그 무리수의 값에 점점 가까운 유리수 값들을 대입해서 3의 루트 2 제곱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를 점점 가깝게 대입을 해서 이제 3의 루트 2 제곱을 이제 조금씩 가까운 값들을 조금씩 알아내서 최종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 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값을 구하진 않죠. 당연히. 네. 구하지 않는데 정의를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의 그 값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의할 수가 있고,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수가 실수일 때로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 개념을 지금 수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이 어떤 정의를 잘 알아두세요. 이런 정의 방식을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서는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겠죠? 실수. 그래서 뭐 유리수일 때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범위만 다르고, 지수의 범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밑이 0보다 큰 것도 똑같죠? 밑이 0보다 크고, 실수일 때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